자, 반갑습니다. 오늘 너츠앤볼츠 3주째, 셋째 주 날이죠. 너츠앤볼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츠앤볼츠를 진행하기 전에 요 Y와 How와 What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의 골든 서클이에요. 이 골든 서클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분류를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라는 이 서클이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왓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소수는 하우를 깨달아요. 그런데 극소수는 why를 알고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why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리더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위대한 리더들은 Y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Y, how, what으로부터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Y 스테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Y 스테미, 나는 스테미 왜 하는 거지? 이 마음으로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Y에 해당되는 거, 현실 점검과 꿈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간절한 Y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나의 현실 점검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드림 빌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how는요, 시스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우고, 내세우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행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 행함으로 배움을 이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how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what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what은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판매와 후원을 통해서 고객을 확장하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 음. 그것이 왓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Y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갖고 가는 것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롱타임으로 가져가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든 서클, 이 골든 타임에 대해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현실 점검부터 여러분들이, 나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현실 점검부터. 그래서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점검을 하는 것부터, 여러분의 꿈을 터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Y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너츠앤볼츠는, 3주차입니다. 지난달에, 지지난주에 1주차가 사업 시작하고, 사업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지 사업을 시작하는 건지 준비하는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꿈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꿈, 그리고 목표, 목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는 명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명단은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단을 가지고 만남과 초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 설명. 그리고 오늘은요,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제 내 파트너가 됐거나 내 고객으로 만들어지면 지속적인 지원,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팔로우업은 정말 중요하다. 내가 어디 가서 판매라고 하는 것보다 추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이 팔로우업을 통해서 사업을 키우고 사업을 키울 때 시스템과 사업 보조 자료는 어떻게 있는지 오늘 셋째 주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지속적인 지원 사업 키우기 시스템 사업 보조 자료 지속적인 지원 들어가 볼게요. 자, 지속적인 지원을 우리가 파트너들한테 고객들에게 팔로우업을 할 때, 자, 이제 제품을 전달을 했어요. 만났고, 제품을 전달을 했고, 제품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만남을 가지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크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크기를 보여줄 때 이런 툴이 있으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도 우리가 다 만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툴에서 우리가 이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5년에서 10년 후에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세 가지만 골라보세요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냐? 재정적인 자유를 원합니까?
전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원하세요? 개인적 성장을 원하세요? 자녀 유산 남기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 돕기, 자기만의 사업, 안정적인 은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이렇게 5년에서 10년 후에 이 중에서 당신이 가장 이루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나요? 한 세 가지만 골라보시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자유, 또 자녀 유산 남기기, 뭐 안정적인 은퇴 이렇게 고르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당신의 현재는 어디쯤이냐? 당신의 나이가 지금 어 47이라면 47년 동안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이 살아갈 날을 현실 점검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Y를 자꾸 터치해 주는 거죠. 현실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40년, 5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얘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컨텐츠가 좀 있어야 이런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20대 초반이면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은퇴는 60살에 은퇴를 하고, 사망은 10년 정도만 더 살면 사망을 했는데, 지금은 30대가 되어도 독립을 안 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안 해요. 요즘에는 정신적인 독립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한테. 요즘에 이제 지금 10대 우리 리더님들의 우리 따님들, 아유, 어떤 딸 생각나네요. 아주 개성파. 그런 딸들이 20대, 30대가 돼도 독립을 안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정신적으로도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의지하고 있고, 30대가 넘어도. 그러니까 부모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은퇴도 요즘에 빨라요. 은퇴도 빠르고 명퇴도 많고 조기 명퇴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40대 후반에 50대에 은퇴하고 나서 사망 시점까지는 100세를 간다라는 거죠.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현실 점검으로 현금으로 사보면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전 세계의 직업을 다 모아봤더니 한 5만 개에서 7만 개가 되더라. 이거를 네 가지로 분류하니까 ESBI로 나눠지는데 인플로이라고 하는 E는 봉급생활자를 가리키고 자영업자라고 하는 S는 셀프 인플로이드죠. 그래서 자영업자하고 전문직이고 B는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는 사업가입니다. I는 투자가죠. 어, 투자가는 돈을 벌어가 들이는 것을 투자가라고 얘기하고요.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월세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비즈니스 오너는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노력을 투자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돈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구조입니다. 자, 인플로이는 봉급생활자인데 비즈니스 오너에게 일을 하고 돈을 받죠. 그래서 이 S는요, 시간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95%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돈은 5%밖에 없다라는 거죠. BI는 전 세계 5%의 사람들이 있고 95%의 돈을 가지고 나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나온 내용인데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거는 5%의 사람들과 5%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99%에 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돈이 없는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개미처럼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소득을 하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이 90% 이상이 노동소득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플랫폼 비즈니스를 준비하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줘서 소비자가 좋아서 제품을 구매하면 생산자가 제품을 보내주는 그거에 대한 내가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배달의 민족처럼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처럼 그러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끊임없는 나에게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리스크가 없죠. 재고와 직원도 필요 없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창구가 필요 없죠. 공간의 제약도 없고 확장도 아주 좋습니다. 무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확장이 가능하고요.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도 샵도 필요가 없습니다. 스테비가 하는 일은 제품을 개발하고 택배를 배송하고 세금, AS 홍보, 법적 책임을 진다. 이런 툴을 가지고 내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로우업은 이런 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통하면 고객들은 그걸 들으면서 아, 이거 그러네? 라고 수긍하게 되죠. 그래서 팔로우업을 통해서 우리 홈미팅에 초대하고 시스템에 초대하고 이런 도구가 이런 리플렛을 후속조치란 팔로우업을 얘기하는 거고 사업 설명 후에 사업에 대한 결정을 돕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결정을 돕는 과정을 팔로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파트너로 후원되기 전에 내가 사업 설명을 하고 제품을 구매했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한 번 더 만나서 아까 그런 툴을 가지고 또 내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때까지 내가 돕는 것을 팔로우업이라고 얘기하고요. 팔로우 스루는 이제 사업 하기로 했어요. 결정했어. 그럼 그 진행을 돕는 과정이 언제까지? 파트너로 후원된 후에 보통 우리가 어떤 직급자가 되기까지 나는 팔로우 스루를 통해서 나는 도울 거야. 이 진행 과정을 도울 거야. 팔로우업은 결정을 돕고요. 팔로우 스루는 진행을 돕는 거죠. 음. 자, 팔로우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의를 풀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문에 대한 의의를 풀어준다. 현실 점검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설명도 해주고 자료 전달도 해주고 브랜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제품도 우리가 데모 시연을 통해서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할 수 있죠. 스폰서 프로모션을 통해서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팔로우업에 들어가죠. 여러분 가가지고 시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스폰서의 A자랑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통해서 스폰서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Y 스토리 마음을 풀어주는 거 Y는 정말 그의 꿈과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걸 터치해 주는 거예요. 시스템에 들어올 때까지 사업에 대한 개념을 하나씩 설명하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신뢰를 쌓는 겁니다. 이것이 팔로우업이고요. 10명에게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면 2명은 긍정적 반응이고 2명은 부정적 반응이고 6명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지속적인 팔로우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팔로우업은 후속 조치는 내가 주도하는 과정이에요. 고객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서 내가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툴을 보여주고 이런 설명을 하면서 매일매일 만남을 지속하면서 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는 이유를 풀어주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의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품을 딱 건네주고 쓰는 방법도 모르고, 기계가 잘 나오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홈미팅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를 좀 더 만나고 뭔가 좀 나의 색깔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하나도 갖지 않는다라면 팔고 끝나는 거죠. 자, 팔로우업이란, 잠시만요. 팔로우업이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즉, 애프터 서비스를 내가 제품을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면 냉장고 하나도 팔고 나면 정말 AS가 계속 오잖아요. 사용하신 지 어떠시냐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프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걸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팔로우업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팔로우업은 용기입니다. 용기. 왜냐하면 고객이 귀찮아할 수 있는데 내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팔로우업을 잘한 사람들이다. 판매를 잘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팔로우업은 100명을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을 100번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팔로우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로우업 방향은요. 빅 비즈니스와 스몰 비즈니스가 있고 커스터머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머는 소비자예요. 그 제품의 우수성과 당신이 이 제품을 씀으로써 누군가에게 소개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수당이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고 공짜로 쓰는 방법, 돈을 벌면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추가 수입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좀 끌어보는 거죠. 내가 쓰고 좋았으니 연결하면 이렇게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라고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부업자 코드로 들어오죠. 그럼 부업자에서 사업자가 백 비즈니스가 되는 건 그들에게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통해서 비전과 가치, 어떤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잡혀진다라는 거죠. 그럼 팔로우업은 제품이 넘어갔어요. 그럼 팔로우업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된다. 반드시 제품이 전달되고 나면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기계는 잘 나오나요? 어, 향은 어떤가요?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48시간 넘기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본다. 그리고 반드시 만나야 된다. 긍정이었는데 또 이런 분 있잖아요. 너무 좋아, 처음 반응이. 너무 좋아. 이래서 어머, 사업 해야 되겠네. 나 지금 소개해야 되겠네. 이 반응이 자체가 너무나 긍정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사방에다 전화해서 너 다단계 해봤어? 이렇게 오픈하는 거죠. 야, 나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는데 바로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된다. S와 no 그리고 thinking의 고객에게 적절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보통 yes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의 yes가 내일의 no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뭐 긍정적인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no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안 살 것 같네? 사업 안 할 것 같네? 하고 또 구매하지 않으면 인상 팍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의 no가요. 자고 나면 yes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뿌려줬던 반쪽 때문에 그 다음날 연락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스와 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그러니까 thinking은요, 생각해 볼게. 오늘 남편이 반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는 우아한 거절에 속하죠, 사실은. 그래서 101번째 명단으로 놓고 지속적인 관리가 팔로우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팔로우업을 하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배우는 거거든요.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분수 한 번 딱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프라인이 돌아가는 센터로 자꾸 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과 이 줌 시스템은 정말 확연하게 다르죠.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이 형제라인과 만나고 스폰서와 만나고 눈을 바라보고 부딪히고 이렇게 좀 접촉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완전히 다릅니다. 이 줌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차갑죠. 자, 고객은요 내가 예스를 했든 노를 했든 띵킹을 했든 나의 지속적인 열정을 봅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나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툭하면 온다 그러더니 안 오네? 약속도 안 지키네? 내일 가겠습니다. 모레 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안 와버려. 그래가지고 고객은 그들이 오는 걸 원하진 않았지만 온다라고 했으니까 기다릴 수 있죠.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뭐 온다더니 오지도 않네.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생겨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은 사업을 안 할지언정 그 사람이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좋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거든요.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협력자 구축이 될 수 있어요. 그 협력자들이 소개로 연결이 되고 사업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매니아가 되고 매니아가 부업자가 되고 부업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에서 리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팔로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팔로우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팔로우업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럼 팔로우 스루란 뭐냐면 나 이제 알아볼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뭘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할 때 여러분의 경험과 능력, 실력으로 동기부여를 주는 단계가 팔로우 스루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가 된 거예요. 나 이제 해볼게. 그럼 뭐 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출근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출근해. 센터에 한번 나와. 줌에 들어오고, 우리 이제 그리고 우리 목표 설정을 하자. 명단 작성을 하자. 이러면서 열심히 이제 같이 후원하고 사업을 돕는 과정이 팔로우 스루인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파트너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잘하더니, 스폰서가 모든 걸 다 맞춰주면서 잘하더니,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하더니, 파트너가 딱 되는 순간부터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하고 야단치고 막 정말 주종의 관계처럼 변하네. 그래도 되는 자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적보다는 인내해야 돼요. 이때부터 정말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단계가 팔로우 스루입니다. 팔로우 스루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돕는 과정을 팔로우 스루라고 얘기하고요. 초기 과정은
사업 보조 자료나 성공 스토리, 음원, 우리 유튜브 많은 것들 또 보면서 체크해서 보내주시고, 미팅 참석 명단도 체크해 보시고, 초대, 목표 설정, 이런 모든 것들이 초기 과정에 필요하죠. 그리고 3개월 계획을 잡고, 3개월에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습관화가 돼요. 이런 것들을.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보기 100일 이내에 포기할 확률이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53% 보통 우리 축사명이라고 하잖아요. 3개월 이내.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초기 과정을 잘 만들어주면 내 파트너에게 보조 자료를 준비해주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음원을 자꾸 이제 보내주면서 동기부여를 주고 이런 것들이 사망을 낮출 수 있다. 포기하는 것을 낮출 수 있다. 직접 또 홈미팅을 주최할 수 있도록 홈미팅하는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주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탱크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체크해줘야 된다. 어.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팔로우 스루를 할 때 주의할 것들이 신뢰를 깨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믿음을 주는 단계다. 파트너에게 팔로우 스루를 통해서 내가 스폰서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믿음을 줘야 되는데 자꾸 지적하고 뭐라 하고 마음이 정말 각박해질 수 있죠. 그리고 미팅에 대해서 안내하라. 판단하지 말고 배려하지 마라. 미팅에 대해서 안내하라. 그래서 저 사람은 아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리고 뭐 또 아유 저는 오늘 뭐 뭘 해야 돼서 늦고 아이 때문에 늦고 누구 때문에 늦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배려할 수 있어요. 지적하진 않아야 되지만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지만 또 너무 배려해서도 안다. 고객의 말을 다 파트너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죠. 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다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룰을 적용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나의 수준의 목표 설정을 하지 마라. 이런 분들 너무나 많죠. 내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음, 파트너가 저 요번에 골드 갈 거예요. 실버 갈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가? 무리하지 마. 어. 나는 이 제품을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실버부터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어머 실버부터 왜 해? 하나하나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사업적인 스케일이 너무나 작은 거죠. 너무나 작고 조금만 내가 제품을 좀 구매하려고 하면 어머 왜 배팅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수준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있는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죠.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마이웨이 하지 마라. 이거는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 나 다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마이웨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산 스폰서를 내 라인을 보지 못하게 딱 우산 씌워놓고 그리고 스폰서의 부정적인 얘기를 전달하고 스폰서 파트너와 만나서 스폰서에 대해서 험담하기 시작하고 우산을 씌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험담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험담이라는 게 우리가 유치하게 쟤는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험담이에요. 막 욕하는 게 험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험담이라는 게 그냥 아주 정말 유연하게 나한테 스며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스폰서는 어, 옛날에는 라인을 키운 적이 없어. 난 라인을 이렇게 키운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슬쩍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 실력이 없어.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어.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람 이용하고 버리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참, 정말, 어, 장사꾼처럼 막 사람 이용하고 버리는 사람이야. 이런 말도, 그것도, 어, 참, 위험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어, 뭐, 마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스폰서를 자꾸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봐야 되고, 나를 따르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정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팔로우업이나 팔로우 쓸 때, 이런 느낌의 내용이 그 파트너에게 들어가면, 그 라인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막 크는 것 같아도, 확장되는 것 같아도, 결국엔 다 주고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스폰서를 정말 존중하고 스폰서의 자랑은 못할 망정.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랑 못할 망정. 험담에서는 절대로 내가 죽는다. 내 라인 깨진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좋은 팔로워 수를 하면 뭐냐? 파트너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꿈을 계속 터치해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피해야 돼요. 어. 계속해서 꿈을 터치하고 사업에 필요한 얘기만 하면 돼요. 뭐 인간적이고 사업적인 거 구분하지 마세요. 가장 인간적인 게 가장 사업적인 거예요. 단계별 목표 정리,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는 거 중요하고요. 시스템이 우선이고 명단 작성을 하도록 돕는 것, 초대의 시도를 돕는 것, 이게 다 좋은 팔로우 스루죠. 각종 툴 준비하는 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시스템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되는데 내가 시스템이 안 나오면 파트너 시스템이 안 나오게 이끌어버리죠. 파트너가 나오면 나도 나와야 되니까 귀찮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항상 파트너의 꿈이 무엇인지 파트너를 나를 따르게 하고 싶다라면 내가 사업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끌려고 술 먹고 라인을 키우려고 술 먹고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좋지 않아요. 절대 라인 커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 성공 사이클이에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드림과 목표를 가지고 명단을 작성하고 만남과 초대, STP 사업 설명이 이루어지면 자료와 툴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미팅에 초대하고 그러면 팔로우가 팔로우 스루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또 이 선순환의 구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다시 어, 소비자 스몰 비즈니스에서 소비자가 되고 빅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또 빅 비즈니스 똑같아요. 드림과 목표, 명단 작성, 만남 초대, STP 사업 설명, 자료를 전달하고 미팅 초대하고 지속적인 지원, 팔로우 업, 팔로우 스루 이렇게 이 성공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앵커라인을 구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한 줄을 굵게 앵커라인을 아주 안정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여덟 번째 체인지입니다. 사업 키우기는 내가 사업을 키우려면 브랜드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비자가 15명에서 25명의 소비자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내 소비자를 만들어 놓고 그 소비자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제일 큰 소비자는 나라는 사람이죠. 내가 가장 큰 애용자가 되어야 소비자가 되어야 감동을 전달할 수 있다. 내가 제품 제대로 쓰지 않고 내가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소비자는 나다. 제품의 애용하는 속도가 나의 사업의 속도를 결정한다. 탱커를 실행하셔야 돼요. 3개월 안에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하는 리더가 되는 거. 사업 키우는 방법은 제품을 애용하는 게 있고요. 제품 애용하는 거,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 내가 가장 큰 소비자다. 내가 제품을 애용하고 제품과 마케팅을 공부하고 그리고 애용자 클럽을 만들어서 그 소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내가 사업을 키우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하신 지 여러분 3개월이 되고 4개월이 되고 1년이 됐는데도 내가 관리하는 소비자가 안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일 안 하신 거예요. 일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재지원이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을 25명에서 10명에서 25명 사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소개를 받고 그 안에서 협력자 구축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계속해서 확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시스템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업자 형태별 코칭을 한번 볼게요. 순수 소비자형이 있어요. 나는 제품만 쓸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걸 코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추가 수입 쪽으로 얘기해 보는 거죠. 내가 제품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달해 보세요. 내가 쓰고 좋았던 것을 한번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가 되겠죠.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품 판매 몰두형이에요. 제품만 파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무슨 코칭을 해줘야 될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팔아서 나에게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의 구조 설명을 해주면 이분들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업자만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품만 팔고 끝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제품만 팔고 우리 왜 파트너들 중에 파트는 파는 것만 집중하시는 분 있어요. 초대하거나 시스템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고 나가서 팔고 끝나고 팔고 끝나고 그러니까 파는 것이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개념을 코칭해 줘라. 그리고 사업자 리크루팅 몰두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판매도 안 하려고 그래요. 소비자도 만들려고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누구 한 사람만 잘 만나면 나는 대박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업자만 리크팅 하려고 해요. 사업자 하나만 잘 건지면 나는 대박이야. 그러니까 정말 큰 사업자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죠. 여러분 사업자가 어디서 나와요? 소비자에서 나오죠. 소비자가 제품을 잘 쓸 수 있도록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스몰 비즈니스가 되고 부업자가 되고 부업자가 전업자가 되고 전업자에서 사업자가 나오는 거고 리더가 나오는 건데 이걸 다 무시하고 사업자만 찾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된다. 20명 정도의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소비자를 만들어서 그것이 작은 소득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오토십 확보를 좀 코칭해줘라. 그리고 제품과 사업 설명의 균형이 있어요. 제품과 플랜의 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어 리더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제품과 사업 설명의 균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설명만 했어도 안 되고 막 마케팅만으로 들어가도 안 된다. 제품과 사업 설명의 이 균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코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의할 사항이 단순 판매원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고객들에게. 우리가 물건 파는, 우리가 설화수나 뭐 이런 방판하시는 분들처럼 물건 팔고 딱 끝나고 그 사람들도 소비자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분들도요, 소비자 관리 엄청나게 해요. 정말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날짜가 있어요. 요일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돌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리 돌고 팔로우업을 해도 그냥 소비자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팔로우업이 진행이 된다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 사람의 판매가, 그 사람의 소비가 나의 소득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 판매원으로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는 뭔가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진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소비자가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보조 자료를 활용해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소비자는 이 제품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게 필요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업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회사 제품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거고 스폰서와 팀을 믿어야 되고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다라는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회사 제품 시스템을 믿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겠죠? 근데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냥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게 될까?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죠. 저는 이럴 때는 그냥 행동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라. 나가서 뛰어라. 나가서 만나라. 아무나 만나라. 음. 그리고 스폰서 팀을 믿어야 되는데, 스폰서를 정말 못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렇게 스폰서를 못 믿고, 스폰서가 각을 세우고, 우산을 씌우고, 그 스폰서를 또 그 상위 스폰서가 또 우산을 씌우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냥 사업 못 하죠. 저는 이런 분들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팀에 대해서 공헌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우리 본사에 가면 우리 인원수가 적을 텐데, 우리 팀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팀을 위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이 지금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 스폰서의 힘이고, 또 형제란의 힘으로 들어가고, 내 파트너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파트너는 신세를 지고 있는 건데, 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없다라는 건 사업이 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시스템과 사업 보조자료 들어갈게요. 시스템이란 성공자들이 오랜 경험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지금 오늘 너체인 볼지도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따라오지 않는다라면 힘든 내용이 되겠죠.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이고요.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자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따라가면 된다. 사업 보조 자료는요. 책과 음원을 중심으로 이게 기타 자료들을 얘기하는 건데 열정을 키워줄 수 있는 내용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팔로우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셔라. 그 준비는 유튜브에도 여러분 유튜브 열심히 서핑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찾아야 되고, 미팅, SNS에 모든 것들이 다 사업 보조 자료에 들어갈 수 있다. 시스템은 누구나 복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하는 것들을. 그리고 동일한 방향을 봐야 되고요. 스폰서가 똑바로 보고 있는데 파트너는 옆으로 보면서 우산 씌워버리면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죠. 같은 생각과 언어를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 또 같은 생각과 언어를 공유하는 거. 이건 무슨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사상이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잘못된 팀을 만나거나 그룹을 만나면 사상이 그대로 복제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지죠. 집단 무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시스템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시스템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것이다. 사업 보조 자료는 레버리지나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업 보조 자료입니다. 자, 주의합시다. 나는 시스템을 전달하고 알려주는 역할이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팀이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스스로가 새로운 보조 자료를 함부로 만들지 않아야 되고, 또 내 파트너가 시스템 원본에 플러그인 할 수 있도록 복제하고 서포트해라. 또 그룹 소통을 차단하고 나만의 시스템과 툴로 강요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그룹 소통, 스폰서 소통을 탁 차단해버리는 거, 우산 씌워버리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나만의 공화국을 만드는 사람들, 나를 따라오게 하고 싶어서 스폰서하고 벽을 쳐버리는 사람들, 그 팀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파트너의 성장과 역량을 막는 최악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굿 리더는 그 팔로우가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굿 리더 is a good follow인데 팔로우 추종자를 말하는 거죠. 내가 따라가는 사람들. 나 파트너가 스폰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파트너십이 안 되는데 스폰서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좋은 스폰서가 될 수 있다.